지금 경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도 아니고 서울 B 아파트도 아니고 서울 아파트. 그 똘똘한 한 채라고 하고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고 하고 서울 아파트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투자 가치 높은 서울 아파트가 7년 만에 최대 경매가 나왔다고 하죠.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9월에 역대 최대라고 그랬죠. 네, 28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19건이 늘어났다. 자, 281건 중에서 119건이면 몇 퍼센트가 늘어난 거냐 도대체? 전년 동기 대비로 73%의 경매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58%가 늘었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137%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비주택, 상가,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오피스텔이나 빌라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경매가 진짜 쏟아질 물품들이요. 수익형 부동산들,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PF가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보면 나오죠.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다. 버티기가 힘드니까. 땅도 많이 나올 거고요. 이런 상황이고 아파트만 보더라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 근데 경매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죠. 2019년 기사인데요. 경매 낙찰 후 부동산 소유까지 2, 3개월 걸린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 대해서 써놓은 기사가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매각 기일까지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2, 3개월 또 걸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경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올해 문제가 아니라 작년의 문제죠. 근데 올해가 작년보다 심각하냐 안 심각하냐? 아, 집값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작년보다는 괜찮으니까 내년에는 경매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부동산 시장이 올해는 작년보다 나았잖아요. 작년에는 계속 떨어졌는데 올해는 뭐 전세가도 다시 오른다고 난리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매가도 막 부추겨져 뜨고 근데 문제는 핵심은 뭐예요? 경매는 어떨 경우 나와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경매가 안 나오는 게 아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경매가 안 나가도록 집주인들이 버틸 수는 있어도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경매가 안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럼 경매는 어떨 때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경매는 빚을 못 갚았을 때 나오는 게 경매입니다. 빚을 갚아라. 연체에 안 줘? 어쭈구리? 하면서 나가는 게 경매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얼마나 못 갚았냐. 이게 내년에는 경매가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인지. 올해는 작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죠.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세에 관해서 봅시다. 전세 지금 대위 변제가 4.1조 중에 3조 원 미회수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위 변제를 회수하지 못하는 것. 전세 보증금 손실이 역대급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이런 거. 증액 계약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 부담을 왜 내냐.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 입장이죠. 이게 집주인 입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액에 대한 이자 부담을 내주겠다. 여골세 해주겠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걱정이 되죠. 뭐가? 원금이. 여골세 해가지고 지금 돌려줄 돈 없어서 여골세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럼 내가 만기에서 나갈 때 내 전세 원금 돌려줄 수 있냐? 이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해주고 보험료도 집주인이 지불해줘서 부담 없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장난질 쳐가지고 전세가 상승을 유도한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저런 경우가 태반이고 저런 것들을 보면서 아 올라가는구나 하고 기사 때려주면은 전국민 범국민적으로 전세가는 오른다라는 심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그런데 이미 10월부터 매물 쌓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다시 꺾일 징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상황인 거고 실질적으로 세입자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절, 저리 거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시면 됩니다. 거절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뭐 경매 넘기든 해가지고 나오셔야지 요거 받아주시면 안 돼. 왜? 보증보험 가입하고도 돈을 떼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떨 경우에 돈 안 준다? 전세 계약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 허그 규정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즉 저거는 허위 계약이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전세가 역전세가 나서 8억이 돼야 되는데 요거를 10억 1000만원 거래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요 2억 1000만원에 대해서 이자를 집주인 주겠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8억 거래인데 이거 허위 거래된 거죠. 허그에서 지금까지 돌려주고 대위변제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허그의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전세자금 대출 대위 변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저런 여걸세 가지고 장난질 치던 것들이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PF 보증을 허그에서 더 많이 늘렸죠.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중도금 대출 보증을 허그 100%로 넘겼죠. 그래서 허그가 지금 대위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보증 매수를 60배에서 올해 70배로 늘린 지 지금 3달 됐어요. 근데 벌써 또 부족해서 90배로 늘린다느니 아니면은 그 5조였던 자금을 15조로 늘린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허그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깐깐하게 보겠죠. 심사는 대충 해서 보험료는 다 받아 처먹었지만 문제는 허위 잘못된 거 발견됐을지 안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저런 거래들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그에서 저런 것들 싹 다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세 사기가 또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거죠. 그리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걸세를 계약하시면 안 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경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 문제 터져서 경매 또 생겨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규 분양받는 사람들. 분양받는 사람들도 문제 계속 터질 수 있죠. 내 집 마련 영끌해서 무리하게 한 사람들 다 문제 터질 수 있죠. 이런 것들 경매 계속 늘어날 거예요. 입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미분양은 줄었어요? 미분양은 줄었는데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빈집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공급이 과잉됐다는 소리예요. 수요 대비로. 근데 미분양은 줄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당장은 여력이 없는데 입주 때까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또는 이미 준공후 미분양은 분양권 투기가 안 되니까 요런 걸 가지고 분양권 전매 투기 수요들이 들어갔다. 실질적으로 미분양은 계속 늘어날 거였는데 전매 수요들한테 떠넘기도록 건설사가 터지지 않도록 전매 풀어줘서 분양권 투기 수요들한테 건설사들의 부담을 떠넘기도록 만들어줬을 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후 미분양을 보면 이런 것들 악성 미분양이라고 그러죠. 집값 계속 올라갈 거예요. 분양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다 지어진 집이 저기 새 집이 나와 있는데 이걸 왜 안 살까요? 가격 수산데. 저런 것들 할인 분양한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안 사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저렇게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건설사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미분양을 샀다가 전매를 못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했는데 정부에서 오히려 대출을 더 줄일 줄 몰랐죠. 은행에서 대출 중단할 줄 몰랐죠. 그러면 입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지는 거다. 그리고 팔리지도 않죠. 팔고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는다.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 역대 두 번째로 낮아요. 역대 최고는 언제예요? 작년. 역대 두 번째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장 안 나왔을 때도 2006년 8.82였는데 지금 3.04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뭘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KB 주택 구매 가능 지수, 주택 구매력 지수. 요걸 토대로 이야기를 했죠. 요게 많아봐야 집도 안 나와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데드캣 바운스 났던, 그러니까 가장 고점이라면 2009년이겠죠? 데드캣 바운스 났을 때도 10은 넘어갔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집을 사기가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거래량 늘어나고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거래 회전율이요 3.04로 최악이에요. 이때 떨어질 땐 거래 회전율이 계속 떨어졌냐? 아니요. 2008년에서 2009년 회전율 좀 늘어났지만 데드캣 바운스였죠? 그 다음에 2010년 떨어지면서 회전율 낮았죠? 11년 늘어났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12년 계속 떨어졌죠. 이때도 5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래 회전이 저렇게 안 된다는 소리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다. 경매에 넘어가게 생겨가지고 금매 내놓고 하더라도 금매도 안 팔린다는 소리예요. 요즘에 실거래 안 떠서 지수가 그렇게 잘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보다 호가 1, 2억씩 낮춰도 안 팔리는 단지들 굉장히 많죠. 이게 뭐 저기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저 지방을 많이 찾는 것처럼 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주요 아파트들,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들도 저러고 있는 거다. 이게 현실인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경매 나가게 생겨서 내가 조금만 낮춰서 금매에 내놔야지 그 가격에 내놓은 사람들 많아요. 부동산에 안 띄울 뿐이지. 하도 항의가 많아서 부동산에 못 띄울 뿐이지. 그러니까 경매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매를 내놨는데도 남들처럼 금매를 그냥 싸게 내놔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더 낮은 금매도 지금 올리지를 못할 뿐이지 부동산 가서 보면 암암리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기 집주인들 항의해서 내리는 거지. 그러면은 금매로도 안 팔리면 경매예요. 그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확 풀어도 집값 하락 막기 힘든데 총선 눈치만 본다.
그러니까 제발 좀 풀어줘라. 부분적인 규제 완화가 하지 말고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거주 요건 이런 것들 안 풀리면은 내년 총선 때까지 안 풀리면은 실거주 요건 안 풀리는 겁니다.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그게 안 풀렸다. 그러면은 그게 풀려야 좋아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 여당을 찍겠지만 반대로 아닌 사람들은 그 대다수의 투기가 싫은 사람들은 누구를 찍겠냐. 이런 거고요. 지금 조장하라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사가 여기이기 때문이에요. 요 언론에서 낸 기사라서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큰일 났다. 왜냐면은 아까 대위 변제 금액 이야기했죠. 경매가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빚을 져서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근데 이게 올해 많이 나왔어요. 내년에 더 나올까 덜 나올까는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봐야 되겠죠. 뭐 연체율 이런 것도 봐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을 보면은 올해 처음으로 또 10조를 넘어갔다. 그것도 1월에서 10월까지만 봤을 때도 대위 변제액이 10조가 넘어갔다. 근데 작년이 얼마였어요? 5조 8천억. 그러니까 지금 10월까지밖에 안 됐는데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역시 허금. 여기가 가장 많이 늘어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여기도 지난해 연간 금액 이미 돌파했죠. 주금공 돌파했죠. 서민금융진흥원 2배 가까이 늘어났죠. 기술보증기금 이런 기관들에서도 올해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 대위변제 대신 갚아줬던 소리죠. 보증을 해주는 곳에서. 그만큼 대신 갚았으면 빚을 못 갚았고 그 대신 갚아줬던 것에 대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면은 경매에 넘어가는 거죠. 허그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주택보증보험 가입해가지고 하는 허그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받고 그 다음에 집주인 짜서 달라고 하고 근데 안 주면은 이거 세입자들이 법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받아내겠다. 안 되면 경매에 넘겨서라도. 근데 그 대위변제 금액이 벌써 작년에 2배가 넘어갔다. 불과 허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보증기관에서. 라는 것은 이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경공매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소리죠. 내년에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금리 기준금리 내리면 집값 오른다? DSR이 건재한 이상은 집값이 오를 수가 없다. 왜? 10월부터 금리 내렸는데 집값 안 올랐잖아요. DSR 풀어야만 올랐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DSR은 앞으로 풀 가능성이 거의 없고 왜? DSR 풀었다가 가계부채 오히려 늘어나는 역효과를 겪었는데 이 역효과를 다시 푼다고 하면은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답은 다 나왔죠. 답은 앞으로 지금까지도 경매 대란이 나타나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경매 대란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싸게 적정한 가격으로 떨어지는 집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이 고점에서 잡으려고 하면은 미친다. 오늘도 막 고점에서 집 샀는데 그래도 행복한 이유 막 이런 유튜버들 엄청나게 나오고 막 그런 것들 막 올리고 그러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래서 최근 울산에서 안 좋은 소식 나왔죠? 그분은 2013년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넘어갔어요. 또 고점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냐? 답 다 나왔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